안녕하세요. 호주에 살고 있는 노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외 이민을 하기 전에 알면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 단짝이랑 제가 이제 롱디를 한 지 횟수로 거의 6년 차가 되어 가는데 이제 내년 초에 여기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평생 생활하다가 여행으로만 약간 해외에 좀 다녔던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제 호주에서 살게 되면서 뭔가 약간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현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은 단짝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정보 공유를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해외 생활에선 장점이 많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 기대랑 현실과의 그 괴리를 좀 좁히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단점이 조금 더 많이 부각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음으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거는 work and life balance잖아요. 확실히 한국을 포함해서 뭐 일본이나 뭐 대만, 홍콩, 중국 같은 이런 아시아 국가들은 호주랑은 다르게 야근이랑 뭐 잔업이 많아가지고 출근을 빨리 하자면은 퇴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일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휴가를 낼 때에도 약간 좀 내기 힘든, 그래서 부장님의 뭐 결제를 받거나 뭐 팀장님의 결제를 받아야지 휴가를 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보통 아시아에서는 많이 잡혀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그날 아침에 아프면은 식립을 그냥 바로바로 낼 수 있고요. 이틀 연속 혹은 3일 연속이면은 식리브를 낸 이유에 대한 메디컬 서티피켓을 내는 경우는 있는데, 그 이후에는 하루 정도는 그냥 식리브 내면은 오케이 해줍니다. 그리고 휴가도 뭐 언제든 마음껏 쓸 수 있고요. 1년에 한 20일 정도, 그래서 한 달을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기대랑 현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선 주거 환경인데, 보통 한국에서 호주로 가면은 저도 그랬는데 약간 3bed house나 뭐 공원이랑 되게 근처에 있고 우리만의 정원이 있는 그런 집을 되게 꿈꾸잖아요. 근데 실제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집값도 떨어지고 렌트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멜번 같은 경우는 시티 공실률이 많이 높아져서 되게 렌트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호주 시드니를 예시로 들자면은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도요, 스트라필드나 뭐 리드컴 같은 한인타운, 뭐 이스트우드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투베드 하우스, 그래서 신혼부부가 만약에 딱 오게 되면은 원베드는 좀 작아요. 근데 투베드는 괜찮거든요. 약간 투베드라고 하더라도 약간 크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투베드를 선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주에 500에서 600 정도가 들어갑니다. 3베드 같은 경우는 600부터 시작을 하고요. 거기다가 유틸리티 피를 계산을 해보면은 1인당 거의 한 20불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가 주에 약 600불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거를 한 달로 치면은 한 달에 2,400불이죠. 그래서 아무리 연봉이 세다 그래도 돈이 다 주거비로 갑니다. 그래서 이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약간 내가 생각했던 퀄리티의 하우스나 뭐 아파트가 아니라 약간 좀 떨어지는 퀄리티의 집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세이브 되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아니면은 쉐어생을 드리는 거죠. 근데 쉐어생을 드린다는 게 보통 제 생각엔 한 10명 중 한 9명은 꺼려 하실 거예요. 뭐 항상 혼자 혹은 아니면 가족들이랑만 살았는데 그냥 생판 모르는 남이랑 같이 살게 되는 게 솔직히 좀 경험이 없으면은 꺼려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봉을 8만 불을 번다고 하더라도요, 슈퍼나 텍스를 떼면은 주에 은행 찍히는 돈이 1190불입니다. 1190불이 8만 불을 벌 때 은행에 찍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렌트비를 빼면은 그냥 절반이 훅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마 사시게 되는 그 주거 환경이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내가 받는 돈의 절반이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이게 싹 날아가 버리니까 이거를 뭐 한 달, 두 달은 괜찮은데 1년치로 몰아서 보면요, 이게 몇만 불, 그래서 몇 천만 원이 그냥 렌트비로 슉슉 나가버립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의료 환경입니다. 최근 뭐 몇몇 유튜버나 아니면은 뭐 해외 교민이 해외에서 살다가 좀 약간 안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몇몇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논란이 된 것도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는 스페셜리스트, 양질의 서비스를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 호주는 의료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GP를 만나고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는 거예요. 스페셜리스트를 바로 가려면은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한 번 가는데 270불이에요.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공공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엄청 대기를 많이 타야 됩니다. 퍼블릭 서비스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대기 자수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농구를 하다가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거지를 잡고요, 응급실 앞에서 한 4-5시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혹은 뭐 어떤 사고를 당해서 뼈가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많이 다쳤어요. 근데 이 다친 부분 이외에는 괜찮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뼈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실 앞에서 대기를 5시간, 6시간을 같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의료 체계가 여기서는 되게 당연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몸살을 걸렸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제가 가장 가까운 ER에 가서 대기를 탔는데 한 2시간 동안 간호사가 저한테 체크업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대기 명단에 오른지도 모를 정도로 대기하는 사람도 많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것도 그 엄청나게 당연한,
그리고 그 중에는 되게 갓난아기도 있었어요. 갓난아기가 너무 아픈가 봐요. 울고 물고 하는데 근데 2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그렇게 냅두더라고요. 저는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집에 와가지고 파나돌 먹고 잤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여기선 벌어집니다. 아니면은 돈을 많이 내고 프라이빗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응급실에 스스로 걸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서비스를 받으려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영어입니다. 영어를 조금만 쓸 수 있어도 솔직히 잘 살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환경에 내가 맞추니까. 한인타운 주변에서 살거나 아니면 한인들만 만나거나 뭐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전혀 뭐 불편함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 좁아집니다. 그래서 다들 오기 전에는 나 무조건 네이티브 될 거야, 영어 잘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은 멘탈이 거의 한 10번 정도는 부서져 봐야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 보통 멘탈 2-3번 부서지면은 멘탈이 부서지는 환경으로 자기를 놓지 않습니다. 영어를 못하게 되면은 이런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요청을 할 때도 항상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자존감이랑 자존심, 주체성, 삶의 주체성이랑도 되게 연관이 큽니다. 그래서 삶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비주류로서의 삶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주류로 계속 살아오다가 백인 사회에서 아시안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이나 뭐 비경제적, 언어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보더라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는 확실히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심해졌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심해질 겁니다. 영어를 잘하면 괜찮은데 영어를 못하면 인종차별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백인인데 영어를 못한다? 괜찮아요. 근데 아시안인데 영어를 못한다? 우리가 항상 봤던 인종차별 이런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차별하는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천한 사람들. 근데 이런 천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더러워서 피할 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많습니다. 비자가 영주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막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갈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 등쳐먹어도 얘는 뭐 영어도 못하니까 등쳐먹어도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오는 컬처 쇼크가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집은 2명이 살아요. 근데 옆집은 5명, 10명 사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브라운 스킨 엄청 많이 살아요, 한 집에. 장난 아닙니다. 정말로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걸 컬처 쇼크라고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이민 초기면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곳에 정착해서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나의 일상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세트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변화를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컬처 쇼크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하나, 2개가 생기면은 이거는 다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한테 배려를 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런 경험에서 쌓이는 누적되는 피로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예 특정 국가나 아니면 특정 인종을 보면은 기대를 아예 저버리거나 상종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표현의 주어가 로컬들이고요. 목적어가 저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폭행 사건을 당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경찰한테 가잖아요. 호주 경찰들은 정말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건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폭행을 당하더라도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약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뭔가 기대만 하고 오기에는 현실이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선 당연했던 것들이 다른 나라에선 당연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한국이 좋은 시스템만 그리워하다가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외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요. 부정적인 것도 같이 보면서 약간 현실을 좀 제대로 알고 이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